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대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특한 대학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은 또 다 아시는 대학 얘기예요. 오늘 미네르바 대학으로 간다라는 책을 쓰신 우리 작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책 소개도 하시고요. 네, 저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임지엽이라고 합니다. 세계 혁신대학 1위 나는 미네르바 대학으로 간다 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네르바 대학의 날 것의 삶, 그리고 미네르바 대학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계 혁신 대학 1위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네르바 대학 어디에 있는 대학이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 그 대학 아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우리 대학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미네르바 대학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7개국에 이제 기숙사만 두고 있고 캠퍼스가 따로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 베를린 여러 나라들을 이제 거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어디에 캠퍼스가 있다, 이렇게 정해진 캠퍼스 건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한국에서도 지내죠? 네, 한국 서울의 해방촌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대학이지? 라고 한다면 세계 7개국에 있다라고 해도 또 대답이 또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또 독특한 그런 대학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이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또 대학만큼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국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미네르바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네르바를 처음 접했던 날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대학이 있던데 한번 더 알아봐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짜증을 버럭 냈거든요. 네. 지금 수시도 바쁘고 정시도 바쁜데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냐.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수능을 한 100일 정도 앞두고 갑자기 이제 번뜩 미네르바 대학이 떠올라요. 올해 이 학교를 내가 지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묘한 감정?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네르바를 지원을 했었고, 결국에 합격을 하고 미네르바를 택한 이유 자체도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의 이제 생각에는 서울대를 갔을 때, 제가 그때 서울대 사회학과를 붙었었거든요. 네. 서울대 사회학과를 갔을 때 졸업 후 나의 진로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사회학과에 나와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사회운동이 또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 사회운동가, 인권운동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면 또 사회학과 출신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 로스쿨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교직이수를 해서 사회과 선생님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해봐도 그게 진로가 막 엄청 흥미진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를 갔을 때 미네르바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크기, 진로의 크기가 좀 더 클 것 같아서 미네르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해한 미네르바는 일단 가장 자극적인 키워드였던 7개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가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그렇군요.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학을 결심했을 때 친구, 엄마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친구 및 다른 분들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희 주변에는 되게 신기해하면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 합격 소식을 처음 같이 접한 것도 저희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결과를 봐줬거든요. 합격 그 통보가 나오는 장면을. 그 친구들은 사실 준비할 때부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또 서울대 붙고 여기 가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고, 되게 드물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도 물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안정된 길들 대신에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네르바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아직 제가 입학했던 당시에 졸업생이 막 나오는 시점이어서 실제로 여기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모험이었네요. 네. 왜냐하면 선배들이 무언가를 보여줬다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없이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 그러다 보니 어떠셨어요? 막상 7개국 다니면서 공부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매력이 좀 더 커졌던가요? 아니면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지 좀 얘기해 줘 보시죠. 네네. 좀 가감 없이 이야기를 그럼요. 하자면 네네. 사실 처음 1학년 때만 해도 네. 샌프란시스코라는 낯선 곳에서 네. 또 저는 한국에서 어쨌든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영어가 그렇게 편한 언어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낯선 언어들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솔직하게는 자괴감을 느꼈던 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한국어로 했으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나의 의견들을 정말 멋있게 얘기를 할 자신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뱉으려고 하니까 한 20% 정도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또 미네르바 특성상 저희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료들을 읽어야 되고 좀 영상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한 2-3시간이면 읽는 거를 저는 일주일 내내 책 한 권을 다 못 읽는 거예요. 읽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하다가 이제 사실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좀 더 다양한 도시들을 경험하고 그런 생활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들은 좀 빨리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외국에 나가서 1개월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3개월쯤이 지나면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안 믿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언어는 그렇게 늘더라고요. 이제 좀 생활적인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7개국을 여행한다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되게 멋진 키워드였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좀 있었어요. 네. 물론 낯선 도시에서 내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경험이지만 또 그만큼 한 4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마음 붙일 데가 없다? 친구를 사귀어도 곧바로 헤어져야 하고 교수님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만나서 눈빛을 보고 얘기를 할 때 쌓이는 그런 유대감이 없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미네르바 대학생들 있죠. 배경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적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뭐 관심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저랑 이제 룸메이트를 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평생 베프가 된 우크라이나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전공을 심리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지금은 미국에 살면서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심리학이랑 마케팅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저 처음에 했었는데 사실 마케팅은 결국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일이니까 그런 전공들을 잘 살려서 또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마케팅, 브랜딩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일하고 있는 이제 친구도 있고 또 미네르바에서 대학원을 저 졸업 동기들은 꽤 많이 갔었는데 이제 뭐 미국 출신의 친구들도 그렇고 또 브라질 출신의 친구들, 아르헨티나 제 옆방 친구였는데 지금은 또 미네르바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을 최근에 이제 졸업한 친구도 있고 또 한국 친구로 저의 이제 또 베프였던 친구들. 지금은 사실 그 친구는 이제 브랜딩을 공부를 했는데 그 교직원으로 스텝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직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미네르바 대학 소재가 없다고 하는데 그 교직원들은 그럼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택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배경화면이 보이잖아요. 교수님 보면 자택에서 이제 강아지가 막 뒤에 지나다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고 저희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제 미네르바의 본사라고 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위치해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들이나 마케팅 팀들 좀 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궁금하고요. 그리고 생활 어떤가요? 일단 미네르바의 커리큘럼 자체는
사실 이 핵심 축이 되는 학습 평가 요소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미네르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HC라는 컨셉이 있어요. 네. 그래서 HC를 정말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아니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이제 소프트 스킬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말을 잘하는 재능, 타고난다고 하지 뭔가 가르칠 수 있다고는 네.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을 쪼개서 예를 들면 뭐 해시태그 gap analysis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들이 어디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고 그 사이의 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들 이런 해시태그들로 잘게 쪼개가지고 학습 대단원, 중단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학습 목표들을 엄청 구체적으로 쪼개놔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미네르바 커리큘럼의 골자고 HC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1학년 때는 일단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되게 추상적인 그 개념들 예를 들면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 발표하는 역량 이런 이제 소프트 스킬들을 키우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해서 마케팅 수업만 듣는 것은 아니고 수업을 이렇게 예를 들면 3가지를 정했을 때 약간 빙고판처럼 이렇게 3가지를 이수하게 되면 하나의 전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은 이제 어쨌든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학습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숙사에서는 친구들과 생활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저희만의 약간 되게 큰 가족 같은 느낌으로 한 180명 내외의 학생들이 되게 쪼개져가지고 그룹도 있지만 같이 요리도 해먹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 외의 시간들에도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 예를 들면 그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나 아니면은 초청 강연 같은 부분들 이런 이제 기업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4개월 단위로 다닌다고 했는데 베프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네. 베프를 만들 시간이 4개월인가요? 아니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4년간의 시간이 쌓여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네, 4년간의 시간이 쌓이는 것 같이 같아요. 다니는 거죠? 네, 다 동기들은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드디어 고전에서 배우는 부모의 품격이 나왔습니다. 고전에서 찾은 육아의 지혜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고요. 책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더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평가 방식도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네, 크게는 수업 중에 하는 평가랑 수업 후에 하는 평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업 중에는 우리가 사전에 읽어왔던 자료들,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딱 수업에 들어가면 한 5분 이내에 프랩폴이라고 해가지고 질문이 나와요. 읽었던 것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것들 그런 질문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막 주어진 시간 동안 5분 동안 막 열심히 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수업 중에 교수님이 랜덤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혹은 제가 손을 들어서 의견을 덧붙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리플렉션 폴이라고 해서 수업이 제일 끝나갈 때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오늘 수업에서 너가 꼭 가져가야 할 중요한 이제 교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업 중에 하는 저의 모든 발언과 모든 글들이 다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 외의 평가는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 네, 저희가 이제 객관식 시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성적 평가들은 다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과제다 보니까 수업 내내 하는 그런 평가 대신에 한 4-5번의 수업이 쌓이고 나서 이 수업들을 총망라해서 너의 의견을 개진해 보라고 하는 이제 과제들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눈과 귀를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고 순발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여기 현실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학비 그리고 뭐 기숙사 이런 것들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비용이 어떻게 좀 부담이 크지는 않는지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부담이 되냐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미네르바 대학은 어찌되었든 미국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이고 미국에 설립된 대학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사립대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뭐 아이비리그와 비교했을 때는 학비가 한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사실 미국의 국공립대학 혹은 미국의 주립대학이랑 비교하면 학비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대학교 학비랑 비교했을 때도 학비 자체는 네. 그렇게 이제 한국의 사립대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제가 기숙사비가 어쨌든 7개 도시에서의 물가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4년 동안 이제 기숙사비를 나누는 개념이다 보니까 기숙사비 외에 이제 비행기값, 비자 지원비 이런 것들의 부가 비용이 조금 붙으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들을 좀 덜어주고자 학생들에게 워크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한 90% 정도의 재학생이 그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어로는 근로장학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네, 학교에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월에 한 500불 가량의 이제 급여를 받아가면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나머지는 또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해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학비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또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또 월세가 또 만만치 않고 이런 걸 비교한다면은 학비나 기숙사비 때문에 주춤거릴 만큼의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좀 왜냐면 이제 서울에서 사는 월세의 비용이, 생활비의 비용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생활 비용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물가 도시에서 사는 것들이 모두 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학비도 사실 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기 받긴 때문에 하죠.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비싸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또 근로장학금을 또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엄두 내도 되는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실제 체험하신 그 미네르바 대학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네르바의 장점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네르바 네. 대학이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대학처럼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브랜드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브랜드 파워에 기댈 수 없는 단계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학교의 이름, 뭐 회사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내가 임지업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했을 때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량들을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성과로 증명해내는 것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증명해내는 연습이 4년 내내 걸쳐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실무적인 역량들을 4년간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의 영역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잘 개발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뒤집어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네르바를 졸업하고 났을 때 졸업생들의 이제 생활이 궁금하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질문이 아마 미네르바가 그런 전통적인 레거시,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인데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임지혁 작가님 지금 졸업하고 나서 현재 생활 어떤지 네.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했는지 증명하는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조금 한 케이스다 보니까 네. 최근에 사실 저는 이직을 해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팽 말고 최근에 돈다가 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팽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테크 기업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을 이제 차세대 테크 기업들로 엔비디아나 네. 뭐 이런 이제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돈다 중에 한 곳에서 인사이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세일즈가 어떤 건가요? 네, 인사이드 세일즈는 이제 외부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부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콜드 메일을 통해서 영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영업 직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잘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곡차곡 단계를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책도 내셨겠죠. 네. 미네르바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해주시고 싶다라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미네르바 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냐, 아니면 사실 미네르바 대학이 아니어도 우리 대학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냐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미네르바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내가 미네르바에서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이라면 사실 이번에 나온 책에 미네르바 입시 방법부터 해서 생활기까지 정말 상세하게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이 아니라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미네르바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계라면 내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정해진 진로대로 이렇게 그 하나만 보고 모든 활동을 쌓아가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네르바 입시를 할 때도 내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에서 이뤄낸 성취 경험 6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성취 경험이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천천히 탐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매력 있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세계혁신대학 1위 나는 미네르바 대학으로 간다의 저자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거리 또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